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기존의 보험 설계사를 중심으로 전달되던 이 보험 관련된 정보가요,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으로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설사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더라도 보험에 대한 기초 정보만큼은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자,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 혼자 힘으로 제대로 된 정보를 알아보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연령별로 내게 필요한 보험이 어떤 건지 잘 알고 가입하고 계실까요? 오늘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에는 연령대별로 효율적인 보험의 구성 방법을 살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암 생존율을 주제로 또 암보험들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우리 배우자의 보험, 자녀의 보험까지 각자의 나이에 맞춰서 설계해 보시고요. 판매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언제든지 활짝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자, 우리의 나이대에 맞춰서 꼭 필요한 보험이 다 다르다는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그런데 정말 내게 필요한 보험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또 준비하고 계실까요? 연령대별로 꼭 필요한 보험의 좀 효율적인 구성 방법, 백수환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백주선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제가 연령별로 이제 효율적으로 보험을 구성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청자님들께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하시는 시점이 각각 다 다르세요. 그런데 다른데 모든 담보나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가입하고자 한다면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시겠죠. 그래서 좀 더 나한테 맞는 효율적인 보험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 그런 주제로 해가지고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연령별로 질병 원인을 먼저 봐야지 내가 연령별로 어떤 보험을 준비해야 되는지가 좀 더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한번 이런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50대, 60대, 70대, 80대 나눠져 있고요. 그 이전에는 20대, 제가 20대만 따로 떨어뜨리고 50대 이후에 이제 질병별로 원인을 찾아보는 거는 확연하게 발생되는 질병들의 종류나 다양한 이제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짚어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은 20대부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암, 뇌, 심장에 대한 원인이 발생돼 가지고 입원하는 케이스는 드무세요. 왜 그러냐면은 아시다시피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왜 이제 이 연령대에는 이런 것들이 발생되기보다는 이 이후에 정말로 보험이 필요한 시점인 50대 이후에는 이렇게 발생이 된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암이나 이런 것들이 상위 랭크에 있을 거다. 그 다음은 보시면은 눈과 관련된 질환도 꽤 많아요. 그러니 백내장이나 녹내장, 기타 황반변성 이런 질환들에 대한 것도 많이 발생되는 거죠. 시력이 눈과 관련된 게 가면 갈수록 쇠퇴해지니까. 그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뇌질환이에요. 뇌질환도 동일하게 50대 이후에는 계속 상위 랭크에 발생돼 있습니다. 그 다음이 심장질환도 역시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관절병이나 디스크, 간질환, 당뇨, 이렇게 폐렴. 우리가 흔히 보시게 되면 많이 주변에서 이 연령대 많이 발생되는 질환들이 역시나 통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보험을 구성하시는 데 있어서 신경을 쓰시면은 나한테 조금 더 유리한 보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사망 원인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40을 전후로 해가지고는 자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시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암, 이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약성 신생물이라는 게 암이거든요. 이 암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전 연령대에 굉장히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면서 사망 원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보시게 되면 뇌질환, 연두색의 뇌질환도 굉장히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이 우리 심장질환, 분홍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여기 심장질환들도 굉장히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시면은 뭐 간질환,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이 상위 랭크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따져 보시게 되면은요, 뭐 자살, 암, 뇌, 심장, 자살, 그 다음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들이 사망 원인의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내가 보험을 준비하실 때 있어서 이런 질병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험을 준비하신다면은 나한테 조금 더 확률적으로 유리한, 나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보험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져서 이렇게 먼저 통계를 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보시기 전에 우리가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께서 보험을 점검하시고 뭐 리모델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완을 하실 수도 있고 새로 준비하실 수도 있는데 먼저 그런 것들을 하시기 전에 주의하셔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보험을 점검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잔존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와 이 보험료를 다 내고 나서 내가 혜택을 보는 보장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납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보험은 꼭 유지하시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한 15년 납입을 하셔서 4, 5년만 납입이 끝나면 되는데 그런 보험을 굳이 깨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그런 보험들이 만기가 짧아가지고 보장 혜택을 보는 것도 짧다? 그런 거는 한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납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보험은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주택이나 요양 등 뭐 치매나 뭐 장기 요양이나 또는 우리 화재 보험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요, 불필요한 적립보험료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화재보험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화재보험을 준비하시는데 보통 2만 원 정도면은 충분하게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는데 10만 원 정도로 보험료를 가져갔다? 그러면 남들보다 보험료가 비싸면 뭐 보장이 좋아진다? 이렇지는 않으세요. 만약에 2만 원 정도의 보장성 보험이면 나머지 8만 원은 해지할 때 돌려받는 적립보험료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보험들이 보험료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증권을 펼쳐보셔가지고 불필요한 적립보험료가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과도한 상해 보장엔 큰 의미가 없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상해 보험을 별도로 또 준비해야 돼. 다른 보험들 다 준비하셨는데 이제 20, 30대 젊은 자녀분들을 키우거나 젊은 분들은 나 상해보험 되게 중요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별도의 상해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별도의 상해보험은 필요가 없을 수 있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운전자 보험이나 기타 종합보험에 충분히 상해와 관련된 담보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별도의 상해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다 하시면은 내용을 체크해 보셔가지고 정리하실 거는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을 보실 때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중요한 특약에 집중하자. 이 이야기는 조금 전에 언급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 요인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 사망 요인들의 집중적인 이런 질병들에 집중적으로 보장이 되는 특약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특약을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면은 보험료가 올라가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특약들에 집중해서 보시는 게 정말로 좋다. 그래서 요거를 주의하셔가지고 보험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한번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대와 20대부터 40대, 50부터 65, 65 이상으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연령을 구분 지어 봤습니다. 그래서 20세 이하는
일단은 실손보험 중요합니다. 실손보험 어느 보험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손보험. 그다음에 중대한 질병에 대한 진단금. 이 두 가지는 필수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거기에 상해와 질병 관련 후유장애도 좀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져서 상해와 그다음에 질병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했습니다. 화면이 잠깐 이제 나가가지고 제가 화면 나오면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시 나왔네요.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기에 화면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게 좀 화면이 나와가지고 어찌되었건 간에 20세 이하는 보험을 준비하시는 최초예요. 최초기 때문에 정말로 저렴한 비용으로 중요한 담보들을 충분히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담보들을 구성하실 때 이 내용들을 꼭 체크해서 이제 구성하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상해와 질병후유장애 넣었습니다. 이 상해와 질병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입 한도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특히 질병후유장애 요거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질병후유장애를 준비하겠다 하시면은 가능하면 30세 이전에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0세 이하의 보험은 최초에 가입한 어린이 보험 또는 태아보험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약간의 보완을 하시는 거지 그거를 굳이 건드실 필요는 없죠. 단 혹시 보험이 끝나는 기간이 뭐 15세, 20세 이렇게 끝나는 거에서 변경하겠다고 하시는 거는 충분히 변경하셔야겠지만 만기가 100세로 되어 있는 분들은 잘 체크하셔가지고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다. 두 번째는 20대부터 40대입니다. 역시나 20대부터 40대도 실손보험과 중대질환에 대한 진단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수술비 특약을 갖추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다른 연령이랑은 다르게 보시면은 제가 일반 사망보험금을 체크했습니다. 왜? 20대부터 40대 사이에 가장 많은 결혼을 하시고 또 가정을 이루시기 때문에 가장의 경우에는 일반 사망보험금도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으로 일반 사망보장을 준비하시는데 추후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도 좋다. 여기에 또 30세 이하인 경우에는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효율적으로 많이 유리합니다. 꼭 잊지 마시고 30세 이하인 경우에는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라. 그다음에 50세부터 65세는 이제 서서히 정점을 찍으셨다가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가는 추세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준비하실 때도 좀 달라지는 게 역시나 실손보험과 중대질환 진단비는 되게 중요합니다. 수술비 특약도 마찬가지고요. 왜냐? 가장 많이 발생돼요. 중대질환에 대한 진단비가 지급되는데 가장 많이 지급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어느 연령대보다도 중요하다. 거기에 이제 치매와 간병에 대한 걱정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50세가 넘어가면서 혹시 내가 치매나 간병인을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들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 치매와 간병인 보험을 넣는데 50세 이상 65세 이상 때는 갱신형을 선택하셔가지고 수술비 플랜으로 대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갱신형을 선택하실 때는 20년 이상의 갱신형 보험이 많이 있으니까 나한테 맞는 것들을 선택하셔가지고 보험료를 좀 다운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상은 역시나 제일 중요한 실손보험과 중대질환에 대한 진단비도 중요한데요. 우선 먼저 치매와 간병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으세요. 왜냐? 65세 이상이 넘어가시게 되면은 암이나 3대 질환에 대한 발병 빈도가 높기도 하지만 반대로 치매나 간병에 대한 니즈가 더 강해지시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한 특약을 좀 더 준비하셔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 보험료가 너무 과하게 책정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65세 이후 보험을 준비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현재 소득을 보시는데 앞으로 향후 10년 뒤의 소득을 예상하셔가지고 플랜을 짜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보험료가 과하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보험이 없는 분들이 선택한다. 그러면은 10만 원 정도의 전후로 미만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부담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연령별로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실손보험이나 중대질환, 뭐 간병인 보험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간단하게 짧게 짚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손보험입니다. 현재 실손보험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실손보험은 입원했을 때, 통원했을 때, 처방조제 받았을 때 거기에 비급여 치료비들을 별도로 하는 도수치료나 주사치료나 MRI 비용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1년마다 갱신입니다. 1년 갱신입니다. 그래서 입원했을 때는 5천만 원 한도이고 거기에 90% 또는 80%의 비용을 내가 받을 수 있고요. 이 한도를 다 채워서 보장을 받았을 때는 그날부터 90일 동안의 면책 기간이 존재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통원 치료는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하루의 한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연이 아니고 일의 한도가 25만 원의 한도이고 거기에 본인 부담금이 1만 원부터 2만 원 있다. 그리고 통원 치료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80일이 최대이다. 그러면 180일을 다 썼으면 다시 180일이 지난 다음에 면책이 끝나고 다시 효력이 발생이 된다. 그다음에 처방조제비도 가서 처방받고 오는 거기 때문에 한도가 1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루의 한도가 5만 원이고 본인 부담금이 8천 원이 있다. 거기에 이제 최근에 과거의 실손보험이랑은 다르게 비급여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치료, MRA 비용이 별도로 있다.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 갱신입니다. 거기에 15년 만기이고요. 15년 이후에는 조건이 변경돼 가지고 이제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 시점에 따라서 면책이나 기타 내용이 상이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착한 실손 변경을 하실 때는 신중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있는 실손보험이 비싸가지고 착한 실손이라고 바꾼다고 하시는데 요거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나한테 맞는지를 꼭 체크하신 다음에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중대질환에 대한 진단비인데요. 중대질환 하면은 암이 있죠. 일단은 먼저 암을 짚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암보험을 선택하실 때는요. 요 세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사암, 소외감, 일반암. 이 이야기가 뭐냐. 보험회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있어서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암보험을 1,000만 원짜리 가입을 했다. 그 경우는 일반암 진단비가 1,000만 원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걸려있는 암이 혹시 소외감이다. 그러면은 일반암처럼 진단비를 다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소외감 분류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유사암 경우도 내 일반암 진단비에서 10에서 20%만 보험금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연령에 따라서는 2천 또는 1,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체크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암, 소외감, 일반암이 있는데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이 구분 짓는 걸 잘 확인하시고 가능하면은 이 소외감 구분이 없이 그러면 이 소외감은 일반암으로 포함되는 암보험을 선택하시라. 요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유방암에 걸렸을 때 적은 비용을 주는 소외감으로 될 거냐 아니면 기타 모든 암에 포함되는 일반암 진단비를 받을 거냐 요거 꼭 확인하셔가지고 증권을 열어보셔가지고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이런 것들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으면은 요거는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어 있구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대질환에 대해서 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대 질병인데 뇌나 심장 쪽 질환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많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대 질환 같은 경우는 보장의 범위를 꼭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뇌졸중이라는 게 있고요. 뇌출혈이라는 게 있고 뇌혈관이 있는데 뇌출혈보다는 뇌졸중의 확률이 높고 보장의 범위가 넓다.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질환이 보장의 범위가 넓다. 그 이야기는 가능하면은 뇌혈관 질환으로 보험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은 뇌졸중, 그 다음엔 뇌출혈인데 보험을 증권을 보실 때 한 5년 이전에 보험을 준비하셨는데 만약에 생명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셨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2대 질환은 한 번 더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이 당시에 생명보험사의 상품에는 뇌졸중 담보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뇌출혈만 가입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제가 언급한 시점에 보험을 준비하셨는데 생명보험사 2대 질환이 되어 있다? 그러면 꼭 들여다보셔가지고 뇌출혈로 되어 있는지 뇌졸중으로 되어 있는데 뇌혈관으로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장 쪽 질환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급성심근경색이라는 담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허혈 심장질환이라는 담보로 준비를 하셨을 때 내가 보장의 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이야기는 심장 쪽 질환은 협심증이라는 병 아실 거예요. 이 협심증이라는 이 질병에 대해서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 협심증 진단비는 급성심근경색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는 지급이 안 됩니다. 무조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준비되어 있는 보험에 때만 협심증이라는 진단비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대 질환을 준비하실 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뇌혈관 질환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뇌졸중이 좋고 뇌출혈이 좋다. 그다음에 심장 쪽 질환은 허혈성 심장 질환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가입을 하시는데 여기에 만약에 진단비가 너무 보험료가 비싸요. 그러시면은 수술비 특약으로 체크하셔가지고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심장 쪽, 특히 심장 쪽 질환은 우리 카테터나 스텐트 삽입술 같은 수술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재발이 됐을 때 수술 특약으로 보완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으로 허혈성 심장 질환 가입하는 게 중요한데 가입 한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만 보험회사가 인수를 해주기 때문에 꼭 보실 때는 이 두 가지 체크하셔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수술비 보장 플랜. 왜 수술비 보장 플랜이 괜찮느냐? 보시면은 뇌혈관 질환으로 만약에 수술비 플랜으로만 준비했다가 해가지고 수술하셨다. 그러면은 이런 다양한 수술 특약으로 보험금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회당 2,240만 원씩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진단비만큼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수술 특약은 회당 지급이 되니까 계속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3대 질병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백내장이나 기타, 추간판 여러 가지 수술들도 있거든요. 이런 수술들에서도 다양하게 이 종수술부터 21대, 100일 때 다 넣으시면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비 플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건강하신 분들을 예를 들은 건데 뒤에 가면은 간단하게 유병자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보험료도 그렇게 크게 과하지 않다. 40세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한 5만 5천 원 정도 남성의 경우는 여성의 경우는 5만 3천 원입니다. 이게 비갱신형이고 20년 나 90세 만기로 했을 때인데 이렇게 해놓고 실손만 가져가시고 진단비 있으시면은 정말로 충분한 보험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이거는 제가 유병자로 얘기했는데 아까 치매 2,28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 정도 줄어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유병자분들도 연령에 따라 가입 한도가 달라지긴 하지만은 수술비 플랜은 아직은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보험료도 일반 차량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 플랜도 꼭 체크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치매와 간병 팁인데요. 요거는 구분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치매보험과 간병보험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치매보험은 말 그대로 치매일 때만 보험금이 지급이 돼요. 내가 간병인을 써야 된다고 해서 치매보험은 간병인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로 인해서 간병인을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활용하는 거다. 그리고 장점은 비갱신형이에요. 그래서 비갱신형으로 납입을 끝내고 이제 치매보험을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는 갱신입니다. 그리고 모든 보험사에 있지 않아요. 일부 큰 회사인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몇 개 회사에서 간병인 특약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꼭 비교하셔가지고 나한테 맞는 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매보험 간단하게 보면 진단비도 나갑니다. 경도 치매, 중등도, 중증 치매 이렇게 해가지고 등급을 나눠서 CDR 척도라는 그 기준점에 맞춰서 등급이 나눠지는데 거기에 맞춰서 진단금만 지급되다가 중증 치매일 때 생활비가 5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 요거는 가입 한도는 내가 설정하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 단지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이고 납입이 끝나면은 보장은 다 되는데 어찌되었건 치매에만 해당이 된다.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간병인을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무조건 보험회사를 통해서 간병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간병인을 쓸 수 있다는 거는 다쳐서도 쓸 수 있고요. 암이나 이런 치매나 이런 질병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얘는 아쉽게도 3년 갱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간병인을 쓰는 데 있어서 간병인 일당이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갱신형으로 설정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간병인 특약인데 이 간병인 특약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려면은 본인의 증권에 보시면 간병인 지원 상해 입원 일당, 간병인 지원 질병 입원 일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병인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하루에 10,000원씩의 입원비가 지급이 되고요. 간병인을 썼을 때는 10,000원은 지급되지 않고 간병인 일당을 보험회사가 이제 처리를 해준다. 그래서 입원비 한도기 때문에요. 1년에 180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0일이 지나면은 다시 180일 면책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재지급이 되고 여기서 또 하나 확인하셔야 될 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요즘에 일부 병원들이 하는데 그 병원을 이용하실 때는 간병인 지원이 안 된다. 요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간병인 지원을 요청할 때는 48시간 이전에 보험회사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간병인을 좀 보내달라 얘기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보험들은 사실은 내가 치료를 다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이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는 치료를 받기 전에 보험회사에 서류를 보내서 내가 간병인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보험과 간병보험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구분 지으셔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것들을 선택하시는 게 참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전해드릴 내용들을 다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손보험 되게 중요한 보험인데 가입 시점에 따라서 보상의 범위가 틀리다. 그러니까 확인하시기 바라고 착한 실손을 전환하실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가지고 지금과 착한 실손을 전환하셨을 때 혜택이 어떤 게 다른지 체크해 보시고 하셔라. 그다음에 보장의 범위를 확인을 꼭 하십시오. 이제 수술특약이나 재진단 등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암 같은 경우는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이 있는데 소외감이 없는 암보험을 선택하셔라. 뇌나 심장 쪽 질환은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이 있는데 가능하면 뇌혈관 질환을 선택하셔라. 그런데 만약에 최근 4-5년 전에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인데 생명보험사를 선택하셨다. 그렇다면 본인의 증권을 꼭 열어보셔라. 왜? 거의 대부분이 뇌출혈로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심장 쪽 질환은 급성심근경색과 허혈심장질환이 있는데 허혈심장질환 담보로 보험을 유지하자. 그다음에 치매보험과 간병보험이 있는데 요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를 확인하시고 본인한테 맞는 보험을 선택하셔라. 그다음에 수술비 플랜으로 부족한 진단비를 대체할 수도 있다. 왜냐? 저렴한 비용으로 진단비보다는 효율이 좀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비 플랜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는 게 보험이죠. 언제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온몸으로 체감하는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내가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그 확률을 높이는 나이대별 보험의 구성 방법을 살펴드렸습니다. 보험에도 정말 전략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보험을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 이 전략에 따라서 전체적인 가입을 해보시고 이미 있으신 분들도 뺄 건 빼고 좀 가성비 있게 추가를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렸습니다.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각각의 나이에 맞는 보험들이 워낙 좀 유리해 보이다 보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이 뭐 내 보험을 싹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싹 다 바꾸는 게 좋다고 보실까요? 그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절대 싹 다 바꾸시면 안 되시죠.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훨씬 좋은 담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제가 언급해드리는 부분들을 보신 다음에 기대치를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보험료는 저렴했으면 좋겠는데 진단비를 왕창 넣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예요. 납입 기간을 아주 길게 가져가셔야 돼요. 아니면 갱신형을 선택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를 저는 플랜을 뒤집기보다는 방송에 보시고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셔가지고 체크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충동적인 선택은 안 될 것 같고 일단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보험 중에서 뭐 올해 납입한 보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보장이 괜찮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 받아보시고 리모델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강의를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이 진단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수술비 보험이 참 유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이제 아나운서님 생각이랑 동일한 게 제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드린 게 기본적으로 진단비들은 다 있으세요. 없으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진단비를
있는데 연령이 지난 다음에 진단비를 추가하려고 봤더니 보험료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수술비 플랜으로 보완을 하시면은 좀 더 폭넓은 다양한 혜택을 보시면서 부족한 진단비를 충분히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진단비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진단비를 추가하셔도 괜찮지만 진단비를 한도를 높여서 추가하는 것도 일부 가지가지만 그것보다 거기에 비춰가지고 수술비 플랜도 같이 보완하시는 게 효율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거의 진단비 보험은 하나씩 있으시니까 수술비 보험도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백주원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프라인의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우리 아이는 어린이 보험 그리고 성인분들은 뭐 진단비나 수술비 보험 집중해 보시고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치매 보험이나 간병인 보험부터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개인마다 또 다르니까요. 1:1 맞춤 상담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전화 문자 연락 주셔가지고 좀 자세한 리모델링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만큼 이번에 가을 외투 꺼내시면서 우리 가족 전체 보험 증권도 꺼내보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진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암 생존율이라고 합니다. 이윤수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뭐 나는 좀 건강하다라고 하면서 건강에 자신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속으로 한 번쯤은 좀 걱정을 해볼 만한 질병이 암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많죠. 그만큼 좀 쉽게 볼 수 있으면서 무서운 질병인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요즘 암에 걸려도 생존율은 꽤 높아졌죠. 많이 높아졌죠. 예. 불과 뭐 암 생존율이라고 하면은 10년 전만 해도 한 2명 중에 1명은 죽는 꼴로 거의 85% 예. 정도의 그 생존율이 되는데 지금 2013년, 17년도에 또 통계를 보면은 70.4%로 엄청 높아요. 그러네요. 물론 아직까지 통계는 안 됐지만은 네. 올해부터는 더 높아졌겠죠. 조금. 그러면 암에 걸려도 오래 살면 좋기는 한데 그만큼 이 암에 드는 비용도 그렇죠. 늘어났겠네요. 그게 문제죠. 예. 일단 국내 암 치료비를 연간으로 좀 계산해 봤을 때 불과 2005년도만 해도 2조 6천억 원. 꽤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불과 한 4년 후 그래서 2009년도만 해도 예. 거의 한 25.4%인 6조 3천억 원. 훌쩍 뛰었네요. 예, 많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 기본적인 이제 생활비라든가 교통비, 뭐 이런 간병비, 그리고 비직접적 의료비 같은 경우는 생활비죠, 한마디로. 그러면 2005년도 규제는 한 가구당 1조 5천억 원 정도, 한 가구당이 아니라 이제 통째적으로 봤을 때, 근데 2009년도에는 3조 8천억 원. 이거를 플러스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암 치료뿐만 아니라. 네, 결국 예. 또 암도 돈이 문제가 되는데 맞아요. 이 암보험에 가장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제 30, 40대 분들 사회생활 하시면서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기본이 되는 게 진단비인데 이 진단비를 일단 잘 가져가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진단비는 아마 태아보험이든 아니면 어린이 보험 때든 그럴 때 아니면 지금 현재 가장이지만 전 부모님께서 이제 네. 이렇게 가입을 해줬었거든. 어쨌든 진단비란 개념은 약간은 있을 거예요. 그 진단지의 구성이 얼마만큼 잘 돼 있고 이거의 한도가 얼마만치에 따라서 조금씩 구성이 틀린데요. 일단적으로 예전에 너무 가입하셨고 난 그래도 암 진단비 1,000만 원이면 돼 이렇게 네. 하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난 암을 좀 추가하고 싶어. 근데 아무래도 난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이제 자녀들도 키워야 네. 되고 그렇게 많은 보험료를 쓸 수는 없어. 그럴 때 이제 추가적으로 할 때 진단비하고 좀 치료비하고 같이 가져가시는 플랜이 또 하나 묶어서요?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플랜을 좀 구성해 봤는데 이거 일명 암 진단비하고 치료비 해서 1억 원 플랜으로 제가 좀 가입을 해요. 1억 원을 만들 수 있는 예,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물론 1억 한도만 해놓으시면 좋겠지만은 일단은 그렇게 한도도 안 줄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험이 예.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사암을 일반암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유사암을 1,000만 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암 약물 치료비라든가 항암 방사선 치료비 이걸 각각 1,000만 원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요. 1,000만 원 주는 회사는 없지 않았나요? 있어요. 있는데 좀 이제 꼼꼼하게 예. 못 찾으셔서 그런데 숨어 있었나 예, 봐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요즘 계속 이슈가 떠오르는 표적 항암 치료비도 예. 5천만 원을 놓고 거기에서 표적 항암에서 좀 구성이 같이 가야 돼서 신재진암비는 좀 적게 저렴하게 500 정도 넣어도 어느 정도의 암 1억 구성은 해다가 치료비도 플러스로 또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와, 아까 1,000만 원 말씀하시다가 1억 원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예, 좀 맞아요. 커 보이고 좀 엄청 커 든든한데 보이죠. 보험료 어떻게 돼요? 보험료 같은 경우는 기존적으로 가지고 계시니까는 좀 갱신형으로 좀 비교를 해봤어요. 예. 예, 갱신형으로 해서 좀 두 가지. 요즘 페이백이다 뭐다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 페이백을 기능을 안 놓으면은 예. 한 4,5천 원 정도의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페이백 없는 이제 40대 남성이나 여성 기준으로 봤을 때 연만기 했을 때 뭐 20년 납, 20년 만기, 그러니까 20년 갱신이라는 말이죠. 그랬을 때 남성분은 3만 원, 여자분은 4만 원, 그리고 페이백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남성분은 3만 6천 원이고 여성분은 4만 4천 원 정도로 40대 기준은 좀 여성이 질병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좀 비쌉니다. 그러네요. 그래도 예. 3, 4만 원 추가하면은 뭐 그렇죠. 1억 원이나 암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게 그렇죠. 정말 이 든든한데요. 정도면 좀 가능하죠. 그러네요. 요즘은 또 어린 아이들을 위한 보험들도 부모님께서 미리미리 맞아요. 좀 잘 가입을 좀 해주기를 원하시거든요. 태아보험이나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해 놓으시고 또 추가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아이의 암보험은 어떻게 좀 준비하는 게 유리할까요? 이제 일단은 아이 같은 경우는 무조건 태아보험으로 가입하고 그 다음에 또 어린이 보험 좀 이렇게 네. 가입을 하셨는데 주위에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제 다른 자녀 어머님들 얼마 많이 가입했냐고요. 많으시- 예. 그래서 보험들을 비교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이렇게 됐는데 왜 내 아이는 또 이렇게 됐냐 하면서 부족한 거 걱정을 하시는 예.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부모님이 보장이 잘 되어 있으셔야 되는 게 예. 우선이고요. 어린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단비가 저렴하게 최소한 3천 이상, 암 같은 경우 그 뇌열 허혈도 2천 이상씩은 거의 대부분이 가입이 돼 있으실 거예요. 예. 물론 안 돼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돼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플러스를 하실 거면은 좀 어린이의 다빈도 같은 수술비를 오. 좀 보장을 하는 게 좀 더 예.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9세 이하 정도의 다빈도 수술을 보면 1, 2회에는 편도 절제술하고 사타구니 탈장 수술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 대부분이 많이 하는데 그 상위 5개 수술 중에서 이 2개가 78%의 비중을 차지한다니까 이런 거에서 수술비를 좀 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어린이 수술비에다가 암 치료비만 좀 플러스를 하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 어린이 수술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담보를 최소한으로 하셔서 기본 담보를 100 이하 정도로 하시고 질병 수술비가 50만 원. 이에 비한 청소년 수술비가 30만 원, 그리고 100일대라든가 20대 이런 거 20대 수술비, 질병 수술비 같은 거 각각 1,000만 원씩, 그리고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진단비는 각각 3천씩
되게 높은 한도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예. 질병상의 이러한 종수술비 같은 경우도 같이 넣으셔도 저렴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암 치료비를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 표적항암 같은 경우는 어린이도 굉장히 싸겠죠. 게다가 표적항암은 10년 갱신이기 때문에 5천만 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항암 약물 치료비라든가 항암 방사선 치료비 같은 경우도 예. 각각 1,000만 원씩 들어가는 회사가 있으니까요. 그 대신 암 진단비는 높여도 되시는데 제가 최소로 잡아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암 진단비 한 100,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200, 재진암 진단비 500 최소한으로 이렇게 넣으시고 플랜을 짜셔도 굉장히 저렴한 수술비를 가져가실 수가 그러네요. 있으세요. 보장도 크고 받을 수 예. 있는 확률도 높이는 그런 방법인 그렇죠. 것 같은데 예. 어린이 보험의 보험료는 어떻게 돼요? 보험료는 되게 굉장히 좀 저렴해요. 그래서 갱신보다는 비갱신으로 하는데 기존에 태아보험이라든가 어린이 보험이 있으시니까 좀 납입 기간을 좀 더 높으셔도 무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30년 납, 90세 만기 기준으로 했을 때 3세, 5세, 7세 뭐 기준으로 해서 5만 원대면 남녀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가져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30세 이하에 좀 그렇죠. 그 나이대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보니까 큰 보장을 이 보험료로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인분들을 위해서 진단비를 추가하는 플랜을 아까 소개해 주셨다면은 이미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있으신 분들이 좀 유리하게 추가하는 방법도 예, 알려주시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보험 똑같습니다. 그냥 네. 암 진단금을 좀 높이기보다는 암 치료비 그런 거를 좀 높이면서 어. 이에 대한 수술 플랜을 좀 더 부각시키는 게 훨씬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인 다빈도 수술 비중을 좀 보시면은 1위가 백내장, 2위가 치액 수술부터 그다음에 스탠드 삽입 수술 같은 경우는 7위 정도에 해당되고 10위까지는 여성분에 해당되지만 자궁 절제술까지 이렇게 다빈도 수술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수술비 걱정을 그냥 수술비니까 실비에서 나온다 생각을 하시겠지만은요. 여기서 실비가 나오는 수술도 있고요. 그리고 안 나오는 수술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실비를 가입하냐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그걸 예. 좀 구체적으로 추후에 말씀드릴 예정인데 그거에 따라서 좀 받을 수 있는 수술비, 안 받을 수 있는 수술비가 아니라 병원비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거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걸 좀 고려하셔서 제가 성인 다빈도 수술비에 해당하는 수술 플랜하고 그런 암 플랜을 좀 잡아와 봤어요. 그래갖고 성인 수술비 플러스에서 암 치료 플랜을 잡았었는데 좀 많죠. 웬만한 개념들 다 이렇게 넣어도 다 들어가 있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담보를 최소화를 시키세요. 그래갖고 기본 담보 100원 하면 한 진짜 한 200원 그 수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보험료가 거기다가 질병 수술비 그리고 질병 수술비는 성인이기 때문에 30세 이상이기 때문에 50만 원까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질병 수술비에서 백내장이 제외돼서 10만 원을 또 추가하시고 거기서 100일, 21대 이런 것도 1,500에서 500 그리고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진단비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한 진단비 개념은 한 번 주는 개념이지만은 이러한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수술비 같은 경우는 회마다 계속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한도로 2,000씩 높여주시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종수술비라든가 5대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플랜을 수술 플랜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항암 치료비나 항암 약물 치료비 그리고 표적 항암 치료비를 좀 더 알맞게 구성을 하시면은 굉장히 좀 괜찮은 구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좋긴 한데 성인분들이면 좀 비싸지 않을까요? 예, 좀 비싸긴 해요. 이런 것들은 예. 물론 나이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은 좀 기준을 좀 30대, 40대, 50대로 잡아왔겠는데 제가 또 한 번 여기서 갱신형으로 좀 잡아왔어요. 아. 20년 갱신으로 하면은 왜냐하면 기존에 내는 보험도 성인이 다치면은 보험료가 거의 10만 원대 이상 또는 20만 원대 이렇게 잡으실 거예요. 거기서 더 추가하시는 거는 물론 생활적인 경제 요건이 좋으시다고 하면은 비갱신을 하셔도 예. 되지만은 아무래도 좀 가장이다 싶으면은 아마 경제적인 요소가 보험료의 비중을 치중하는 게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20년 갱신으로 잡아왔는데 30세, 40세, 50세 기준으로 잡아왔을 때 30세 같은 경우는 좀 비갱신으로 해도 될 만큼 저렴해요. 2만 원대고요. 그러네요. 예, 남자 여자 모두 2만 원대고 예. 40대 같은 경우는 남성은 39,000원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44,000원대 그리고 50대 들어가면 또 이제 여성 수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성 같은 경우는 65,000원 남성 같은 경우는 77,000원 이렇게 해서 좀 저렴하게 추가적인 플랜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네요. 2, 3만 원도 가능한데 20년 갱신이니까 뭐 갱신에 대한 부담도 덜한 예, 것 그렇게 같은데 좀 덜하죠. 마지막으로 암보험 추천 플랜이요.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플랜이라고 해서 거의 뭐 대부분 시청자들이나 아니면 고객들이 말씀을 하세요. 네. 나는 이 정도 되게 구성하고 싶은데 보험료는 요 정도 되고 싶다. 그렇죠. 그렇게 되시면 솔직히 못 해드리죠. 저희 같은 경우도 못 예. 해드리지만은 어느 정도의 구성이 돼 있는 진단비는 많으면 많은
많을수록 그래도 항상 계속 시대 변화에 따라서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요건을 좀 고려해서 자기에 알맞는 부분만 좀 쏙쏙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만 설계를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유연하게 안보험을 좀 추가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안보험 비싸다는 편견 버리시고 빠르게 연락 주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이윤수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 플랜 AB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전화 연결해서 실시간 상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예전에 이대 성인병이 좀 중요하다고 해서 예. 그때 보험을 가입했는데 제게 그렇게 이대 성인병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에 예. 좀 비교를 좀 해보고 싶어서 좀 전화 알겠습니다. 드렸거든요. 작년에 보험 가입 경로가 어떻게 되실까요? 보험을 지인분을 통해서 추천을 받으셨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오늘 40대 좀 넘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남성의 증권입니다. 작년도에 신한 4개 많은 착한 보장보험 가입해 두셨고 보험료는 12만 원이 좀 넘는 상황이네요.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가입한 보험인데 이대 질병이 좀 제대로 가입돼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이윤수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뭐 다른 기존들의 보험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대 질환만 갖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네. 가지고 계신 보험은 뭐 알맞게 구성은 되어 있는데 진단금 요청에서 좀 되게 범위가 큰 부분인 서열성 심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한도가 3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요. 그 밑에 이제 뇌졸중이나 아니면 이제 급성 심근경색은 1,000만 원씩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정기특약하고 주보험인 사망보험금이 있으셔서 이 정도의 보험료가 좀 비싸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부담이 되신다고 하면은 물론 가지고 있는 모든 보험이 다 좋기는 하지만은 이것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손해보험 쪽으로 좀 눈을 좀 약간 돌려서 설계를 한번 받아보신다고 하면은 허혈성 심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를 100% 보장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1,000만 원 단위로 좀 넣으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해보험사의 상품을 제가 간략하게 구성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진단비를 각각 1,000만 원씩 넣으시고 그다음에 뇌졸중하고 급성 심근경색을 각각 2,000만 원씩 구성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뇌혈관하고 허혈성 심질환 진단비보다 수술비를 또 각각 2,000만 원씩 추가를 해주시면은 그래도 보험료가 한 반절 정도로 많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셔서 2대 진단비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그거는 철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리모델링을 하셔서 갖고 가시는 게 앞으로 향후에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의 신한증권은 정리를 하시고 절반의 보험료로 보장 훨씬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거든요. 예, 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나이가 중년에 접어드셨다면요, 암보험보다도 중요한 게 정말 이대 질환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가입도 어려워지는 만큼 빠르게 이대 질환의 좀 보장을 넓혀보시기를 바라고요.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998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건강검진 시에 대장 용종을 제거했습니다. 신규 보험을 가입할 때 주의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자, 용종 제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백순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용종 제거한 게 우리 시청자님들이나 일반인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보험회사에서는 수술비 보험금이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수술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을 고지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용종이 제거가 됐다고 하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보통 통상적으로 부담보가 일정 기간 잡힌 다음에 보상이 되고요. 용종이 있는데 제거를 안 했다 이러면은 대부분이 보험회사가 전기간 부담부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는 용종을 제거하셨다고 하니까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고지를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기간 부담부를 잡히시고 일반 보험으로 준비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용종 제거 유무에 따라 다른데 이분은 수수료가 남게 되신다고 합니다. 고지를 통해서 조금 더 유리한 보험 가입 원하시는 분들은 시청자분들도 연락 주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